친명계에서는 이 반란표를 던진 이른바 비명계를 상대로 굉장한 비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의원님은 마태복음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사자에게는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분들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 하나 마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그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사례를 들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앞에서 마태복음을 읽은 그 비명계 의원. 이건 이 대표에 대해서 면전에서 모욕을 준 거다. 그러면서 이건 자기 공천 때문 아니냐. 어떤 뜻입니까? 자기 공천 때문이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읽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없는 지점 같습니다.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자율투표라고 해놨으면서 가결투표한 사람들 왜 비판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의원총회에서 많은 토론과 설득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영장 청구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의를 부결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왔고 원내대표가 직접 이번에는 대변인도 통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직접 언론에 대한 브리핑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께 이번 영장 청구는 무리한 거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았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놓고 지금 표를 까보니까 갑자기 가결표로 많이 돌아서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자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불리는 개딸들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이거 찾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색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정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에 영장 청구가 또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로 많은 토론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정확하게 국민들께 브리핑 드리고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그룹에 대한 반발심이 상당하다, 거짓말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읽은 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님, 네. 마태복음 읽은 거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아까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마태복음 읽을 수 있냐라고 했지만 네. 당장 전영기 의원도 마태복음 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병민 후보님 어떻게? 왜냐하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면전에서 당신 물러나 이거랑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다. 이거 읽는 건 어떻게 더 모욕적일까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너무 이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당의 구성원들을 몰아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가요? 이재명 대표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을 절벽에서 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을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면 당내 구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내의 상황을 보면서 오죽하면 그 원내 회의라든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언하지 못하고 무기명 비공개 투표장에서 본인들의 소신적인 투표를 하게 될 것인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당 문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남국 의원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문자 폭탄 막 쏟아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이거는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강경 지지층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았던 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공천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을 텐데 공천이 뭐가 문제입니까? 공천 받고 나갔을 때 이런 방식의 민주당이 떨어지게 되면 본선에서 당선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렇게 몰아세우게 되는 게 민주당 내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죄가 없다. 마태복음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직설적인 화법,
다른 사람들에게 생채기 내는 화법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이재명 대표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당 밖에서 보는 의견과 당 안에서 서로 다른 그룹에 대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